4살 유치원 시절부터 친구이던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데야마 토시미츠와 하야시 요시키. 훗날 엑스제팬의 토시와 요시키로 알려진 두 명이죠. 둘은 일본 치바에서 태어났습니다. 토시는 어릴 적부터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고 요시키는 토시와 달리 반항심이 있는 아이였지만 둘은 친해졌습니다. 둘을 묶어준 건 미국의 하드 락밴드 키스였죠. 밴드의 매력에 빠진 둘은 1982년 여름 고등학교 2학년 때 밴드를 결성합니다.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는데요. 요시키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는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창백하게, 아니 거의 파랗게 질려서 누워 계신 걸 보았다고 하죠. 그때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등 굉장히 의지했던 아버지의 시신을 본 뒤 충격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한편 토시에게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너무 잘난 탓에 항상 주눅들기 마련이었죠. 순진한 천성 탓에 콤플렉스를 가진 채로 눈치를 보며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밴드란 교집합 아래 둘은 똘똘 뭉쳤고 고교 시절에는 축제에서 위얼 X를 연주하며 음악에 더욱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도쿄로 상경해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X의 시작이었습니다. 밴드 생활은 쉽진 않았지만 어찌저찌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요시키 때문에 수시로 밴드 멤버가 바뀌는 등 난항이 있었습니다. 요시키는 하루 수십 시간씩 연습을 시켰고 요구사항도 까다로워 탈퇴한 멤버는 비공식적으로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베이시스트인 타이지가 요시키의 제안에 1986년 X에 가입했고 그 뒤에는 레코딩의 헬프로 참여했던 파타가 합류하게 됩니다. 파타는 당시 주디라는 밴드의 리더로 원래는 요시키를 자신의 밴드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X에 영입당합니다. 1987년엔 히데가 X에 합류하게 됩니다. 히데는 샤벨 타이거란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밴드를 그만두고 음악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후에 그때 그만두었더라면 미용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히데에게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죠. 히데는 공허한 마음으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요시키에게 전화를 걸어 샤벨 타이거 그만두기로 했어 라고 말을 했고 요시키는 히데의 마음을 읽은 듯 X의 리허설에 놀러오라고 합니다. 리허설을 본 뒤 히데는 꽤나 생각에 빠졌고 그 뒤 뒤풀이에서 나 X 같이 할래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히데는 화려한 비주얼로 인해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비만이었던 탓에 학창시절은 꽤 내성적인 편이었고 기타와 음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비주얼 때문에 기타 실력이 평가절하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기타, 베이스, 드럼 모두 다 연주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따뜻해 그 일화가 아직까지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는 불치병에 걸린 소녀 마유코와의 일화죠. 이 일화는 너무 유명해서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히데는 자신의 팬인 마유코에게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 행운의 반지 등을 아낌없이 줬고 편지 답장도 꼬박꼬박 해주었죠. 덕분에 마유코는 병원에서 말했던 기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나중에 히데는 미절이란 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마유코를 상징한 곡입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 나간 음악인으로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뮤지션이었죠. 다시 돌아가서 인디메탈의 밝은 만화가 키쿠니 마사히코에 따르면 당시의 시부야의 선술집은 뮤지션끼리의 싸움이 많아 가게에 기타 거절, 밴드맨 거절이라고 붙인 곳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히데가 있었던 샤벨 타이거와 X는 기행으로 인해 관동 3대 쓰레기 밴드라고 불리었고 일부 술집에선 대놓고 X4절이라고 붙이는 곳도 있었다고 하죠. 참고로 3대 밴드 중 나머지 한 밴드는 디멘시아로 원래 타이지가 있었던 밴드죠. 이 시절 히데는 생고기를 뜯어무는 등 기괴한 행동을 했지만 이런 모습에 요시키는 언젠가 저 아이랑 같이 음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시키는 야심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들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성공을 위해 우선 지명도를 쌓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선 방송에 출연이 지름길인 걸 알았죠. 당연히 방송 관계자는 대중적이지 않은 밴드를 치켜 세워줄 리는 만무했고 대신 웃음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화장을 빡세게 하고 머리를 잔뜩 올린 채로 달리기를 하거나 좁은 식당에서 그들의 곡을 연주하게 하는 등 X는 메탈 밴드의 무게감을 깨고 방송을 출연합니다. 이때 다른 밴드들로부터 헤비메탈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희화화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X의 지명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요시키의 생각이 맞았던 것이죠. 1988년 4월, X는 첫 정규 앨범 Vanishing Vision을 발매합니다. 발매 일주일 만에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1만 장을 판매합니다.
메이저가 아닌 인디 음악으로서 메이저 차트의 랭킹을 달성한 일본 최초의 앨범입니다. 1만장은 적다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인디로서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이 앨범은 메이저 레이블 그 어디에서도 음반을 내주지 않자 요시키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받아 만든 엑스타시 레코드에서 발매한 첫 앨범이기도 합니다. 1집의 대성공 이후 엑스의 인기는 높아졌고 여러 레이블에서 달려든 끝에 결국 엑스는 CBS 소니와 계약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두 번째 앨범 블루 블러드로 메이저 데뷔를 합니다. 첫 등장에 오리콘 차트 6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밀리언 히트가 드문 시대였고 정상급 록밴드조차 10만 장 판매하면 성공한 것이었는데 블루 블러드는 1989년에만 60만 장이 판매됐고 엑스는 이름을 널리 알립니다. 이 집에선 요시키 위즈의 작곡 리스트에 히데와 타이지가 자신들의 곡을 간간히 넣음으로써 다채로움을 추가했습니다. 이 앨범은 이전까지 서브컬처에 불과하던 메탈이란 장르를 메이저로 정착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엔 엔들레스 레인과 쿠레나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유선대상 신인상,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 등 상을 받으며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이후 엑스는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1990년에 발매한 세 번째 앨범인 젤러시는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이 앨범은 엑스의 리즈 시절을 상징하며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앨범이라고도 평가되는데요. 기존 앨범에선 요시키의 곡이 많았다면 이 앨범은 다른 멤버들의 작곡 비중이 높습니다. 또 이쯤부터 타이지와 요시키의 불화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일부 신문에선 해체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요시키는 이를 부정합니다. 인기는 정점을 찍었지만 사실 내부에선 여러 마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타이지는 요시키와 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타이지는 동양 최고의 베이시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였는데요. 엑스 시절의 명곡이라 불리는 곡들은 거의 타이지가 손을 댔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블루 블러드에 요시키 외에 히데이 곡 셀러브레이션, 엑스클레메이션을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고 멤버들 중 가장 창작의 비중이 적었던 토시를 위해 그가 작곡한 곡은 항상 토시가 작사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 타이지는 엑스를 탈퇴합니다. 탈퇴 이유에 대해선 음악성의 차이라고 말했지만 타이지는 저서에서 요시키에게 탈퇴를 재촉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다큐멘터리에서 요시키는 탈퇴를 종용한 이유는 말할 순 없지만 타이지가 잘못을 했고 이를 계기로 회고 통보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가 일본인 아티스트로서 최초로 도쿄돔 3일간 공연을 개최하며 전성기를 찍었을 때인데 얼마 안 될 뮤직 스테이션을 통해 타이지의 탈퇴가 정식으로 발표됩니다. 설상가상인지 1992년 4월 소니와의 계약도 종료됩니다. 소니의 임원회의 자리에서 제멋대로 하는 요시키를 막을 수 없다란 말이 나왔죠. 사실 요시키 자신도 1991년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있긴 했습니다. 요시키에게 일본은 너무 작았고 그가 그리는 세계는 넓었죠. 1992년 8월 엑스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진출을 위해 미국 타임워너와 계약한 것과 새 베이시스트로 히스가 가입했음을 발표합니다. 이때 로스앤젤러스의 동명 밴드 엑스가 존재함에 따라 엑스제팬으로 개명합니다. 워너와 계약 후 젤러시에 수록할 수 없었던 아트 오브 라이프의 레코딩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곡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지만 레코딩이 지연됨에 따라 발매가 늦춰졌죠. 그도 그럴 게 이 곡은 약 30분짜리 영어곡인데 조금이라도 틀릴 때마다 다시 레코딩을 시작했고 보컬 레코딩으로만 1년이, 총 제작 기간은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앞부분은 타이지가 편곡하다가 나가 다시 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토시의 마음속에선 요시키에 대한 미움이 싹텄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작업에 주눅도 들고 힘들었다고 훗날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앨범 레코딩이 장기화되며 워너와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워너는 빨리 앨범을 발매해 돈을 벌고 싶었고 엑스제팬은 완벽한 앨범을 선보이고 싶었죠. 레코딩 장기화에 인한 자금난으로 마스터 테이프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충당했는데 이도 여의치 않자 요시키는 애차 페라리를 팔아 레코딩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레코딩으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자 고육지책으로 앨범에 수록될 곡들을 차례차례로 싱글로서 발매합니다. 1996년 11월 5년 4개월 만에 앨범 달리아를 발매합니다. 발라드 비중이 높은 탓에 메탈 밴드로서 엑스제팬을 선호하던 팬들은 반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달리아엔 러스티 네일, 티어스, 포레버 러브 등 명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토시는 엑스제팬의 활동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대중은 모르고 있었지만 토시에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1994년 록 뮤지컬 햄릿의 오디션에서 심사를 맡았는데
이때 오디션에 합격한 카오리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결혼합니다. 아내는 HOH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였는데요. 그녀는 교모하게 옆에서 토시를 세뇌시키죠. 토시는 착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독했었죠. 활동 초기엔 형에게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번 돈을 모두 맡겼는데 형은 거액의 돈을 유흥으로 날리고 X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토시의 어머니가 팬들에게 토시와 요시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시는 자신이 믿을 건 아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점을 사이비 단체는 잘 파고들었죠. 39도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아팠음에도 아내는 그를 재촉해 종교단체에 가입을 시킵니다. 교주는 토시에게 엑스제팬은 악마의 노래를 부른다고 세뇌했죠. 어느 날 아내는 토시에게 엑스제팬은 그만두고 힐링되는 음악을 하자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결국 맘약한 토시는 탈퇴하고 싶다며 요시키에게 말합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던 요시키는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시 없는 엑스제팬이 있을 수 없다며 해체를 얘기합니다. 해체에 가장 큰 반대를 한 사람은 히데였습니다. 우리의 엑스제팬이라고 해체는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토시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요시키는 탈퇴 기자회견에서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엑스제팬은 어떤 의미냐란 질문에 17년간 밴드를 했습니다. 인생 같은 거죠 라면서 간단하지만 묵직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히데는 기자회견을 가는 차량 안에서 누운 채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팬들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팬들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히데는 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마지막 라이브를 하자며 요시키를 설득했고 1997년 12월 도쿄돔에서 더 라스트 라이브 마지막 밤을 개최합니다. 이때 토시를 보면 화장과 염색을 뺀 일반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미 사이비에 깊숙이 관여된 상태였습니다. 요시키는 토시의 상태를 눈치채고 히데에게 라이브 중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다며 미리 얘기해두었다고 합니다. 훗날 토시가 직접 밝히길 라이브 아침까지 종교단체에 구타를 당하고 라이브에 갔고 라이브 중에도 자신을 보고 있을 교주와 아내의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라이브 중 머리가 멍해지면서 토시가 말을 잃자 옆에서 누군가가 독려해줍니다. 바로 히데였죠. 토시는 이때 히데의 목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라이브를 진행했지만 이때가 히데와의 마지막 대화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히데는 해체 후 바로 히데 윗 스프레드 비버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합니다. 로켓 다이브란 곡을 들고 나오는데요. 해체로 허무해하고 있는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8년 5월 2일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사인이 자살로 보도되며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정신을 못 차렸죠. 요시키는 훗날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한 상태였고 현실감이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히데의 죽음을 발표합니다. 이때 히데의 팬들이 히데를 따라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시청의 요청으로 요시키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히데를 편히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라며 팬들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昨日俺何かしたっけ? ごめんね。何も覚えてなくて。そんな感じでした。でも今回は何も言ってこないまま 히데의 죽음은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목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사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일찍 죽기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시키는 일본에서 대중음악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공사 모두 가까웠던 히데의 죽음에 정신적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서로 싸우고 나를 세운 멤버들도 있지만 모두 히데한테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데는 사라졌지만 그는 사람들을 통해 기억되었습니다. 히데의 스프레드 비버는 히데 없는 라이브를 개최하며 팬들과 함께 히데를 기억했습니다. 토시는 히데의 죽음에 자기를 엄청 책망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탈퇴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히데는 솔로를 하지 않았을 거고 살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합니다.
2007년 엑스제팬은 재결성되었습니다. 2009년엔 토시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틈을 타 종교단체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동안 활동하며 받은 100억 원가량도 건강도 가족도 모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엑스제팬 활동을 하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010년엔 타이지가 함께 엑스제팬의 무대에 서며 요시키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는 사이판에서 사망합니다. 전설을 쓰고 전설로 남아버린 엑스제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엑스제팬 전성기에 집중하다 보니 멤버들 개인의 이야기와 재결성 이후의 이야기는 생략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댓글에서 엑스제팬을 다뤄달라는 글을 보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에도 감사합니다.